좋습니다. 네. 지금 구름과 강수 33쪽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가 그러니까 공기 1kg당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물을 떠났는데 어떤 밀폐된 공간에 물을 떠났어. 그러면 이 물 분자들이 이 표면에서 이렇게 증발이 돼요. 증발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떠돌다가 증발되는 애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은 수증기가 되는 애들이 이렇게 많겠지만 나중에 여기 수증기가 많아질 거 아니야 여기. 그러면 들어가는 애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나오는 애랑 들어가는 애랑 똑같아지면 요 물의 수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게 이제 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도를 높여줘. 예를 들어서 그럼 온도를 높여주면은 인력 때문에 서로 뭉치는 힘보다 얘가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져 가지고요 수증기로 있는 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해요. 더 활발하니까 더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 그러니까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있는 애들이 더 많다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얘가 5도씨면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기 1kg당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뭐 한 5g이라고 할게요. 그냥 5g 정도의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 1kg이 이렇게 떠 있으면 그 중에 5g은 수증기야. 이해가? 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20도씨가 되잖아. 그럼 공기 1kg에 최대 14.7g까지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뭐 질소, 산소 이런 것도 있는데 수증기가 이제 기체가 돼가지고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빨래 같은 거를 이렇게 널어 놓으면 마르잖아요. 그 마르는 게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르는 거야. 보통은 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포화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안 말라. 왜냐면 나가는 애나 들어오는 애도 똑같으니까 젖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요 뭐 30도씨인데 A 상태 정도의 공기 상태로 있어요. 원래는 27.1까지 있으면 최대로 포함되는 건데 그냥 보통은 한 뭐 14.7 요정도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물 하나 떨어뜨리면 이렇게 자꾸 날아가니까 마르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만히 냅두면 안 마르잖아요. 안 말라요. 왜냐면 포화가 되니까 그 용기 안에가 포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야. 불포화 상태. 그러니까 포화가 된 상태가 아니다. 포화가 된 상태가 아니면 이제 증발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문을 꽉 닫아놓고 막 분무기로 물을 막 다 뿌려. 그러면 여기 수증기가 많아지거든. 그러면 온도는 똑같은데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온도는 똑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27.1이 되잖아.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런데 뭐 그 유리창이 이런데 막 응결돼 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이제 막 맺히는 거예요. 샤워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샤워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투명했는데 물 계속 틀어놓고 쓰다 보면 갑자기 뿌얘져. 그 공기 거의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서 응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온도를 낮추는 거야. 온도를 차갑게 온도를 낮추면은 온도가 떨어지다가 점점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아지면은 그러면 포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 꽉 닫아 놓고 온도를 낮춰. 막 점점 추워지다가 입김 같은 게 이제 하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 온도에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수증기량을 증가시키거나,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닿으면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런 건데, 다시 봐봐요. 불포화 상태는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포화니까 수증기가 더 들어와도 된다 이거야. 수증기 상태로 될 수 있다.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그 온도에서 공기 1kg에 들어있는, 포화된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인데, 기온이 높을수록, 기온이 높으면 입자운동이 막 활발하니까 기체 상태로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게 증가를 합니다. 요 단원에서 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꼭 이해하시고 요 그래프 써먹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B나 A나 C 중에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는 이제 B랑 C야. B랑 C.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있으면 지금 20도씨에서 14.7g 있다라는 건데 포화 상태인 거야. 30도씨에서 27.1g 있다라는 건데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근데 A는 30도씨인데 14.7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27.1까지 있어야 되는데 14.7이 있으니까 불포한 거죠. 이해가시죠? 요만큼이 불포한 거지. 그래서 27.1에서 14.7 빼면은 12.4인가요? 12.4만큼을 더 수증기를 넣을 수가 있어요. 12.4g이 불포화된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는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의 아래쪽에 있으면 돼. 아래쪽. 어디에 있건 아래쪽에 있으면 돼. 아래쪽. 그건 불포화야. 불포화 상태 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 기온을 낮춘다. 기온을 낮추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추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포화가 되고, 수증기를 공급한다. 그럼 여기서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야. 막 분무기를 막 뿌리는 거야. 물을.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용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응결이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예요. 물방울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은 이제 응결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이슬점에 도달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야. 봐봐. A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20도씨가 되면 포화가 됐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응결이 시작돼. 그러니까 이슬이 생기는 거지. 이슬이. 그 이슬이 생기는 지점이 이슬점이에요. 이슬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지금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27.1로 이거는 정해진 거야. 이거는 과학자들이 다 측정해 놓은 거야.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 근데 30도씨인데 실제 수증기량이 7.6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건조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온도를 낮추다가 이슬점에
10도씨가 돼야지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이 작아.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더 높아. 그럼 이슬점이 어떻게 돼? 20도씨로 이렇게 올라갔죠? 만약에 실제 수증기량이 더 높아. 그럼 이슬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야. 실제 수증기량이 만약에 27.1이다. 그럼 이슬점이 30도씨예요. 자, 이 그래프 보는 연습을 주위에서 할 건데, 만약에 온도가 똑같다. 온도가 똑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야.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이해가시죠? 실제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슬점, 포화가 된 그때 온도가 이슬점이야.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그래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문장이 긴데, 자, 잘 읽어봐봐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만약에 이 공기가 있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같잖아. 이 문장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문제에 나오니까 이런 문장을 익혀주셔야 돼요. A 공기로 할게 그냥. A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씨예요? 20도씨죠?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14.7이죠? 근데 A 공기 지금 실제 수증기량 얼마냐면 이렇게 14.7이잖아. 그러니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랑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이슬점에서의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 같은 거야. 이런 문장이 나와 문제에.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냉각되어 이슬점보다 더 낮아지면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물의 양이 응결량인데, 무슨 얘기냐면 온도를 이슬점보다 더 낮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기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다가 20도씨가 됐는데 이제 겨울이야. 온도가 이제 새벽에 더 낮아져. 새벽에 10도씨까지 낮아져.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14.7 있었는데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지금? 7.6이죠. 그러니까 7.6까지 최대로 있을 수가 있는데 14.7이 있었잖아요. 그럼 수증기는 7.6만 있고 나머지 7.1g은 수증기를 못 있으니까 이만큼은 응결이 되는 거지. 이만큼 물방울이 된다고.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데 실제 수증기량에서 그 온도에서 이슬점보다 더 낮은 거죠.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값을 빼면 7.1g이 응결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예전에 이제 화학에서 이제 2학년 때 용해도랑 비슷한 거지. 용해도 곡선에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게 석출량 계산하자. 석출량. 그거랑 비슷한 거야. A 공기에서의 이슬점은 20도씨이고요. A 공기. 근데 만약에 10도씨까지 냉각을 했다. 그러면은 14.7에서 7.6을 빼면 됩니다. 근데 하나 조심할 점이 뭐냐면 얘는 공기 써놔.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공기 1kg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기 1kg 당이야. 1kg 당. 1kg 당 이만큼이야. 근데 문제를 약간 어렵게 내면은 근데 공기가 1kg이 아니라 공기가 2kg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2배 해주셔야 돼. 응결량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7.1g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기가 2kg이다. 그러면은 14.2g의 응결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약간 어렵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응결량 계산하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예. 응결량 계산하는 거 꼭 알아야 되고요.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습도라는 거,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그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상에 있어요. 지금 A 공기라고 할게. 현재 30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27.1이야. 근데 실제 수증기량을 쭉 따라가 보면 14.7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해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몇 퍼센트가 습도다. 만약에 지금 현재 포화 상태다.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27.1인데 실제 수증기량도 27.1이니까 27.1분의 27.1 곱하기 100 하니까 100%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상대 습도가 다 100%야. 포화 상태인 애들은 상대 습도가 다 100%예요. 그거보다 낮으면은 이제 습도가 이제 100은 아닌 거죠. 보통은 100은 아니지, 항상. 뭐 비가 막 내리는 날, 이런 날 아니면은 100%는 아니죠. 자, 이거 계산식 꼭 알아야 되고, 이것도 계산하는 게 항상 어려운 거지. 근데 이 실제 수증기량에 적어놔. 실제 수증기량이랑 아까 전에 뭐 하나 있었는데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야.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이걸로 줄 때도 있어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요거 말 아셔야 되고. 자, 요것도 중요한데 맑은 날이야. 맑은 날 비 안 온 날. 맑은 날은 기본적으로 비가 온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 뭐 거의 일정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해.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잖아. 그러면은 이슬점이 뭐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이슬점이 결정나니까. 여기 봐봐. 이슬점이 여기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슬점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기온이나 상대 습도에 비해서 별로 안 움직이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죠? 맑은 날은 이슬점이 비슷해. 근데 6시 이후, 이제 새벽 6시 이후 이제 해가 뜨겠지? 해가 뜨면은 이제 기온이 올라가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자, 봐, 이 그래프상에서 이제 해가 떴어. 실제 수증기량은 비슷한데 기온이 올라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실제 수증기량은 비슷한데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죠, 그쵸? 근데 분모가 증가하니까 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여기 상대 습도가 감소하는 거야. 기온이 올라갈 때 상대 습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한 여기 온도 제일 높을 때가 한 2시나 3시경이죠. 그때가 습도가 제일 낮은 거예요.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고. 그때가 제일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거.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죠? 기온이 떨어지면은 습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언제 제일 온도가 낮냐면 해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낮은 거야. 계속 냉각이 되기 때문에.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온도가 제일 낮아. 근데 상대 습도는 높지? 근데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거의 비슷해졌죠? 그럼 새벽에 이슬이만 맺히는 거야. 그리고 습도는 거의 100%죠? 상대 습도 거의 10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아니면 안개가 끼거나. 대낮에 안개가 끼는 게 아니라 새벽이나 뭐 그럴 때 안개가 끼는 겁니다. 요 그래프 이해하셔야 되고,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제 이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고요. 무엇이 거의 일정하다? 이슬점이 거의 일정하다. 하루 동안의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 구름 생성. 공기가 일단은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구름 생성 조금만 뭐 이것 좀 하고 할까요? 잠깐 테스트에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무엇은 포화 수증기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죠. 포화 수증기량.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A 공기는 30도씨잖아요. 그 포화 수증기량이 27.1이고, 실제는 그냥 옆으로 가셔서 읽으시면 돼요. 14.7이다. 그 다음에 A 공기는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지 않잖아. 불포화 상태고, 이슬점은 얘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20도씨가 되고요. 1kg은 10도씨로 냉각할 때 응결량,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야. 원래 14.7 있었는데 7.6까지만 수증기로 있는 거야. 나머지 7.1은 응결이 된다고, 물방울이 된다고. 근데 이걸 그람으로 쓰는 이유는 얘 1kg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그람으로 쓰는 거예요. 7.1g이 응결된다. 자, 기온이 15도씨인 공기 1kg에 5.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상대 습도는 단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0.6이다.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 분에 이것만큼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5.3만 있는 거야. 곱하기 100 %로 나타내면은 이제 50%가 되는 거죠. 습도가. 자, ABC는 무엇을 나타내냐? A가 이런 거 변화가 없는 거. A가 이슬점 변화라고 써야 되나? 이슬점 변화. 이슬점만 써도 되지. 이슬점만 쓰면 되고, B는, 자, C부터 하면 C가 기온이죠. 기온이고, B는, 습도지, 습도. 아니네. C가 이거구나. C가 기온이고, B 습도 맞네요. 네, 맞고요. 자, 기온과 상대 습도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 뭐 반대로라고 써있네. 반대로 나타난다. 이해하시죠? 자, 일단 구름 생성 전에 약간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계산력, 암기력 문제에서 되게 많네요, 문제가.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포화 수증기량 구하기 해보시고요.
그래프를 잘 읽어주시면 되고요. 현재 기온 5도씨인데 포화 상태 공기래. 5도씨에서 포화 상태 1kg당 이제 5.4g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얘가 2kg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조심하라 이건데 10도씨에서 1kg이면 7.6g이 맞아요. 그쵸? 근데 2kg 있으니까 15.2g이 들어있는 거지. 이거 이해 가세요? 곱하기 2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5kg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14.7g/kg인데 공기가 5kg 있으면 곱하기 해주고 kg 이제 약분되기 때문에 이제 그람 수가 나오겠죠? 그 5배 해주면 되겠죠? 그쵸? 73.5g의 수증기가 최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현재 기온이 10도씨인데, 자, 포화 수증기량 이제 7.6g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포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에 곱해줘야지. 3 곱해서 31.8g.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500g이죠. 500g. 500 곱해주는 게 아니지.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0인데, 근데 이제 0.5g 있는 거, kg이 있는 거기 때문에 10g의 수증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30도씨에서 1kg의 수증기량이 이만큼이다. 이 공기를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증기량은, 그러니까 모자란 거잖아, 그쵸? 27.1까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3.1밖에 없는 거잖아요. 4g이 더 필요한 거죠. 4g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잘 읽는 건데요. A의 있을 점은 지금 포화 상태죠. 지금 온도에서. 그럼 30도씨가 있을 점인 거야. 이거 이해가세요?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B는 온도가 낮아지다가 20도씨가 되면 포화 상태죠. 있을 점 구할 수 있겠어요? 요거 3개 나머지 해보시고, 그래프 오른쪽 왼쪽으로 잘 따라가 가지고 이제 온도를 읽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C는 그 상태로, 그러니까 20도씨 자체가 포화 있을 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C가 지금 이거 포화 상태니까 D는 쭉 따라가다가 10도씨고 E는 쭉 따라가다가 이제 5도씨고, 아무튼 실제 수증기량이 낮을수록 있을 점이 어떤 거야? 이렇게 낮은 거지? 실제 수증기량이 높으면 있을 점 높은 거다. 자, 그래서 표를 이용해 가지고 해보시고 2번만 설명해보면 20도씨인데 공기 1kg에 10.6g 있대.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 그 온도가 15도씨죠. 15도씨에서 있을 점에 도달하는 거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3, 4, 5번 해보시고요. 자,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죠. 요런 거만 조심하면 돼. 요런 거. 요런 거만 조심하시고, 이거 14.7이야. 그 온도가 낮아지다가 14.7 포화 상태가 돼. 20도씨가 있을 점이라는 거고, 실제 수증기량 7.6이야. 실제 수증기량과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10도씨가 되면 이슬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응? 근데 이거는 뭐예요? 5.4g/kg이죠? 이거 이해 가시죠? 2kg, 공기 2kg에 10.8이 있으니까 공기 1kg에는 5.4g이잖아. 온도가 쭉 낮아지다가 5도씨가 되면 5.4 포화 상태가 되니까 5도씨가 이슬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응결량 구하는 거, 요것도 요런 거 좀 조심하면 되고요. 일단 1번만 선생님 해보면, 지금 A 공기는 25도씨인데 포화 상태네. 지금 20이네. 근데 15도씨까지 냉각하면 수증기가 10.6까지만 수증기로 있는 거예요. 20 중에서 10.6만 수증기로 있는 거야. 그럼 9.4g이 응결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쵸? 근데 3번은 일단은 그래프 보고 계산하고, 그럼 그게 이제 몇 그램 퍼 킬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공기가 나중에 5kg이니까 나중에 5를 곱해 주셔서 응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해보십시오. 밑에 문제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6번까지 해보세요. 2번부터 6번까지. 이제 응결량 구하기, B공기라고 됐습니다. B공기. 현재 습도가, 실제 습도가 10.6이죠. 빼기 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5.4니까 빼면 되죠. 5.2g이 응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냥 1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수증기량이 3이긴 한데, 이게 1kg이면 3g이 응결되는 거기 때문에 5배 해주셔야 돼. 그쵸? 15g이 응결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포화 상태의 공기 1kg을, 근데 여기 이제 20도씨인데 포화 상태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14.7 있는 거야. 맞죠? 걔를 10도씨로 냉각하면 이제 7.6 빼는 거기 때문에 7.1g이 응결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 이제 18g인데, 예, 1kg 15도씨로 냉각하면은 10.6이 포화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빼면 7.4g이 되고요. 근데 얘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정석적으로 풀면은 얘는 원래는 19.0g per kg의 수증기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쵸? 예, 그런 애인데 20도씨로 냉각해. 20도씨. 여기서 이제 14.7을 빼면은 38, 4.3, 4.3g인데 그게 1kg당이야. 근데 원래 얘가 몇 kg 있었어요? 근데 2kg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8.6g의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겁니다. 맞을 것 같지요? 구름 생성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습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이 30도씨야. 그럼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7.1이죠? 근데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15.2 있다 이거야. 그쵸? 곱하기 100.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근데 이게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은 좀 열심히 해야겠네. 그럼 하여튼 약 이거는 56%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식을 다 쓰세요. 식을. 네.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식만 써봐. 식만. 2번부터 9번까지 딱 안 떨어져 가지고요. 예,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2번부터 9번까지만 식을 써보는 거. 이런 식을 쓰는 거죠. 이런 식을 씁니다. 요식 요런 식. 구 번까지. 예. 식만 쓰면은 2번에 지금 이제 온도를 체크해야 돼. 온도를 체크해야 돼.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은 9죠. 9.0 곱하기 100 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계산하면은 약 61%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1kg 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0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 27.1이고 그 다음에 2kg에 30.4잖아요. 1kg이면 15.2겠죠? 15.2 곱하기 100. 식을 쓰셔야 되고, 이제 계산하면 56% 나오네. 그 다음에 4번에, 기온이 30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는 27.1이고요. 근데 봐봐. 이슬점이 20도씨래. 그럼 이슬점이 20도씨라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라는 소리예요. 아까 얘기했지, 그쵸?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54.2가 나오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15도씨다. 그럼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써있어요. 10.6이라고. 그럼 10.6분의 이슬점이 5도씨래. 5도씨라는 거는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 5.4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점이 5도씨라는 거는 곱하기 100 하셔야 되고요. 계산을 하면 이제 50.9%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현재 기온 체크하시고요. 30도씨 포화 수증기량 27.1이다. 근데 상대 습도가 50%래. 그럼 곱하기 100을 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50이다 이거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네. 이 식을 쓰고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계산하면 이제 얘가 13.55g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습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기온이 25도씨면 포화 수증기량이 20인 거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했더니 56%가 나와야 돼요.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11.2g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0%래. 근데 공기가 2kg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2kg 곱할 거고 현재 기온은 20도씨이기 때문에 14.7분의 x 곱하기 100을 하면 50이 나와야 돼. 요거 절반이긴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x가 이제 14.7의 반인데 2kg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계산한 건 다 1kg 당으로 계산하는 거야. 1kg 당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2를 곱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14.7g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계산하면 이제 요 값은 x지, 값은 x. 여기에다가 2kg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수증기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요만큼의 2kg에 저만큼 들어있다 이 소리고. 자, 현재 기온 30도씨인데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27.1이고요. 거기에 얼마 있어? 곱하기 100을 했더니 70이 나와. 그럼 일단 x를 구하면은 27.1 곱하기 10분의 7 뭐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근데 이거는 1kg 당이야. 여기에 다시 5를 곱해야지 어떻게 돼? 5를 곱해야지 수증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분하고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이거 계산해야겠네. 계산을 하면 이제 94.85g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숙제를 좀 내주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만 숙제 표시해 놓으세요. 1번부터 12번. 자, 조금 쉬었다가 화학하겠습니다.